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가 있겠죠.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세상 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다치는 겁니다. 예고 없이.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차 운전, 안전운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멀쩡히 살다가 한 방에 나락에 갈 수 있는 일. 모르는 이성과의 잠자리.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급 그 이상이에요, 이것도.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면 생명이 끊기죠. 근데 모르는 이성과의 낯선 잠자리로 사회적인 생명이 끊겨요. 사회적인 생명이. 보통 이제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많은 건 맞죠. 왜냐면은 뭐 쭉 그래 왔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모르는 이성과의 잠자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원나잇 잘못하면은 뭐 바로 어떻게 된다, 구속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모르는 이성과 만나는 수 있는 루트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온라인 무슨 채팅이라고 표현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온라인 데이팅 앱인가요? 그런 걸 통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다가 뭐 마음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착각을 해서 뭐 모텔로 옮기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온라인 만남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비롯된 만남이 아니라 유흥업소죠. 나이트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성을 만나서 또 뭐 서로 얘기를 하다가 모텔이라든가 호텔로 가서 또 뭐 2차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온라인 쪽은 성매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성년자가 개입돼서 미성년자인데 이제 성매매를 해서 성인이 그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도 큽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뭐 수면욕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성욕이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직장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러운 어떤 시간 속에서 점점 관계가 깊어져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성을 온라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유흥업소죠. 나이트니 클럽이니 이런 데서 만나서 어떤 정서적이고 그리고 삶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의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일회적인 어떤 쾌락을 위한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다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터지느냐.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거죠. 온라인이든 뭐 나이트니 클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술을 마시고 상당히 감정적인 된 상태에서 그리고 통찰 능력과 조정 능력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이성이 조금 줄어든 거예요. 정신이 가버리니까 기억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남성분들이 여자가 동의를 한 걸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뭐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고 뭐 어떤 포옹도 하고 그보다 더 강한 스킨십으로 가서 잠자리에 대한 동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모텔에 가서 강간에 이르지 않지만 어떤 뭐 성행위를 했다고 해봐요. 강간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일어난 여자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기억도 나지 않고 막 이렇게 만약 항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보장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준강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신이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절주의 성범죄자가 됐네? 이래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무슨 뭐
공부 많이 하시고 그냥 이러신 분들도 있고 직업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랑에 대한 하룻밤 원나잇에 대한 로망을 나름대로 실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왜냐?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술 마셨을 때의 지적 상태라든가 기억 상태라든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하고는 그런 어떤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서서히 알아가면서 예견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아, 나의 행동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랑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처음 만난 사람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내 인생의 모든 거를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그러니까 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만났을 때부터 모든 전 과정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야. 왜 그런 구렁텅이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녹음을 하고 뭐 그거를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 놈들이 있어. 모르는 사람하고의 스킨십의 가장 첫 만난 사람하고의 스킨십의 가장 최선은 아무리 해도 포옹 이상이 되면 안 돼요. 포옹도 어떤 사교적인 의미의 어떤 포옹까지. 포옹이 뭐야? 그냥 압수만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순차적으로 알아갈 생각을 해라. 모든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게 교통사고. 한 방에 훅 가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처음 만난 사람과의 성행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음료수 주고 이런 거 받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불신 풍조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일단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어떤 모르는 이성과 잠자리를 가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대 여성이 강간 또는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합의가 있었어. 충분히. 그렇다면 그걸 소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느냐? 까다롭고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법률 전문가,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그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당시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둘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모텔로 들어가게 된 그 동선, 거기서 맞닥뜨린 증인, 뭐 결제했었던 결제 내역, CCTV, 수사 및 재판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런 증거들이 수집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아니었다라는 심증을 법관에게 줘야지 여러분께서 맞닥뜨린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에 봉착하신 분이라면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건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무탈하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변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